1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여자. 체포된 날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얼굴로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체포영장을 읽는 목소리는 건조했고 수갑은 너무도 익숙한 동작으로 여자의 손목에 채워졌다. 고개 드세요. 경찰의 말에도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변명 한마디, 저항 한 번 없었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경찰차에 오르기 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 여자래. 남편 죽이고 도망친. 애도 데리고 사라졌다던데.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사건 기록은 단순했다. 남편 사망, 용의자 아내, 범행 후 도주 7년, 범행 동기 불명. 여자의 얼굴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오래 버틴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기력이 빠진 표정뿐이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철컥.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여자의 어깨가 아주 잠깐 떨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경찰서 조사실. 하얀 벽, 낮은 천장, 차가운 형광등 불빛.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범행은 우발적이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발적이었다면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침묵. 아이까지 데리고 7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래도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아이를 버린 건 아닙니까? 그 순간 여자의 손이 흔들렸다. 종이를 쥔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형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서류를 덮고 여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이 있죠? 여자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었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여자의 얼굴이 나왔다. 남편을 살해한 뒤 7년간 도주한 여성 검거.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화면이 반복됐다. 댓글은 순식간에 쌓였다. 악마다. 저런 여자가 엄마라고. 아이 인생 망쳤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에도 아이 이야기는 없었다. 여자가 도망친 7년 동안 아이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 같은 시각 경찰서 대기실 한쪽. 작은 의자에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18살. 마른 몸, 짧은 머리.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얼굴. 미소년 같았다. 경찰이 건네준 종이컵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컵 속 물은 한 모금도 줄지 않았다. 아이에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무섭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니? 묻지 않는 것이 아이를 위한 배려라고 어른들은 생각했다. 아이의 팔에는 긴 소매 아래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오르던 발소리, 그 소리만 들리면 몸이 먼저 굳었다. 조사실로 돌아와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회합니까?
여자는 아주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목소리는 낮았고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기록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법은 그 문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여자가 침묵한 이유, 기록에서 지워진 아이,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날 밤의 진실. 이 장, 아이의 몸이 기억하는 밤. 아이는 그 밤을 기억하지 못한다. 적어도 어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기억하지 못한다. 날짜도 없고 장면도 흐릿하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는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항상 문부터 바라봤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철컥.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숨을 멈췄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아이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올라왔다. 한 칸, 두 칸, 세 칸. 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았지만 몸은 순서를 알고 있었다. 발소리가 멈추는 지점, 문 앞. 그때마다 아이는 이불을 코까지 끌어올렸다. 엄마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내지 마. 금방 지나가. 엄마의 목소리는 항상 낮았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마치 아이가 무서워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아이는 묻지 않았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왜 숨을 쉬면 안 되는지, 왜 불을 켜면 안 되는지. 그저 그게 밤의 규칙이라고 몸이 받아들였다. 문 밖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술 냄새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다. 애 어딨어? 그 말이 들리면 아이의 손가락이 먼저 굳었다. 손이 떨리면 안 된다는 걸 아이의 몸은 알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아이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옷장 뒤, 커튼 안, 침대 옆 좁은 공간. 어디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는 아이 앞에 서서 문을 등졌다. 아이에게 등만 보여준 채로.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대신 엄마의 등만 기억한다. 움직이지 않던 등, 조금씩 떨리던 등,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숨 쉬던 등, 문이 열리는 소리, 거친 숨, 무거운 발걸음. 아이는 그 다음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게 배웠기 때문이다. 대신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숨이 턱 막히는 소리, 억지로 참는 소리.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그 소리가 길어질수록 밤도 길어졌다. 어떤 밤에는 엄마가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 와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하고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괜찮아라고 말했다. 아이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이 들리면 몸이 조금 풀렸다. 어느 날 밤 규칙이 깨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같았고 발소리도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오늘은 안 돼. 아이의 귀가 그 말을 먼저 잡았다. 낮고 짧고 흔들리는 소리.
아이는 그날 밤을 소리가 많은 밤으로 기억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고 엄마의 숨이 빨라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그게 가장 무서웠다. 울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불을 밀치고 방에서 나왔다. 작은 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은 어두웠다. 바닥에 무언가 누워 있었다.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는 급히 아이를 안았다. 엄마의 팔이 너무 세게 아이를 감싸고 있어서 숨이 조금 답답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숨이 먼저 막혔다. 그게 아이의 기억이었다. 이야기가 아니라 감각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자라서도 문이 닫히는 소리에 먼저 반응했다. 계단 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뛰었다. 이유는 몰랐다. 다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밤을.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아이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쉬었다는 것도. 3장 엄마가 대신 맞던 밤들. 그 집에서 밤은 항상 비슷하게 시작됐다. 문이 열리는 소리, 술 냄새,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지는 소리. 아이는 그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굳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엄마는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아이를 방 안쪽으로 밀어넣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엄마는 항상 거기 있었다. 문과 아이 사이, 아빠와 아이 사이. 아빠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이상하게 친절할 때도 있었다. 우리 딸 나와봐. 아빠랑 놀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아빠 앞에 섰다. 애는 자.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막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왜 맨날 가로막아?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아이는 문 너머에서 엄마의 발을 바라봤다. 엄마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아빠의 손이 올라갔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다.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문 쪽으로 던졌다. 엄마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아이가 들을까봐.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몸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소리를 내지 않을수록 밤은 길어졌다. 어느 날부터는 밀치는 게 때리는 걸로 바뀌었다. 아빠의 손이 얼굴로 올라갔다. 아이는 문 너머에서 엄마의 숨이 바뀌는 걸 들었다.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숨. 아이가 숨을 참고 있을 때 엄마가 쉬는 숨이었다. 엄마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났다. 바닥에 쓰러져도 아이 쪽으로 몸을 틀었다. 등을 보이고 다시 섰다. 그 등은 점점 말라갔고 점점 굽어갔다. 아이는 그 등 뒤에서 밤을 샜다. 어떤 날은 접시가 깨졌고 어떤 날은 의자가 넘어졌다. 어떤 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운 밤이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밤에는 아이는 더 오래 숨을 멈췄다. 엄마가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밤도 있었다. 그런 밤이면 아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엄마는 부엌에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학교 갈 준비해. 엄마는 긴 옷을 입었다.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었다. 아이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는 이상한 게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손이 먼저 나갔다. 말이 길어지면 손이 나갔고 침묵이 길어져도 손이 나갔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더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맞는 소리를 숫자로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많아질수록 아이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이제 멈춰. 하지만 밤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몸에는 상처가 쌓였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많았다. 어깨를 돌릴 때 잠깐 멈추는 동작. 숨을 들이마실 때 찡그리는 얼굴. 아이는 그걸 보며 자랐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지켜주는 게 사랑이고 참는 게 엄마라고. 어느 날 밤 아빠는 아이를 직접 불렀다. 이번엔 애 좀 보자. 그 말에 엄마의 몸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엄마는 아이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섰다. 그날 밤 엄마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어떤 밤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 집의 밤은 이미 너무 오래 엄마의 몸 위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사장, 울음이 멈춘 밤. 그날 밤도 처음은 같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이 벗겨지는 소리. 술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올렸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그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말없이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가만히 있어. 늘 하던 말. 늘 같은 목소리.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엄마의 손이 아이의 어깨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아이는 그 손이 떼어지는 순간을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했다. 문이 닫히고 엄마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다음은 아빠의 목소리였다. 애 어딨어? 낮고 거친 소리. 술에 젖은 말투. 엄마가 말했다. 자. 짧은 대답. 맨날 잘해. 아빠의 웃음이 비틀렸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날은 엄마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안 돼. 아이의 귀가 그 말을 먼저 잡았다. 안 돼. 그 말은 이 집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었다. 아빠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들렸다. 뭐가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없었다. 엄마는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 쪽으로 등을 더 바짝 붙였다. 아빠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그 다음 소리는 밀치는 소리였다. 엄마의 몸이 문에 부딪혔다. 쿵. 아이는 숨을 멈췄다. 엄마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빠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이번엔 더 세게. 아이는 문 너머에서 엄마의 숨이 짧아지는 걸 들었다. 그날 밤은 소리가 많았다.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숨이 막히는 소리. 아이는 그 소리들이 한 덩어리처럼 엉켜 들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끊겼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아이는 엄마의 숨소리를 찾았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그때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 좀 나오라 그래. 그 말에 아이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참으려고 했지만 울음이 가슴을 뚫고 나왔다. 그 울음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의 소리였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안 돼. 그 소리는 아이에게서가 아니라 엄마에게서 나온 비명이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조각처럼 남아 있었다. 아빠의 고함, 엄마의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방을 나왔다. 발바닥에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다.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은 어두웠다. 바닥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늘었다. 엄마. 그때 울음이 갑자기 멈췄다. 아이는 왜 울음이 멈췄는지 나중에 알았다. 숨이 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무 세게. 아이의 얼굴이 엄마의 가슴에 묻혔다. 숨이 막혔다. 엄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이는 그 심장 소리를 귀로 들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엄마의 몸이 아이를 내려놓았다. 엄마는 부엌 쪽을 바라봤다. 아이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부엌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금속이 희미하게 빛났다. 엄마의 손이 무언가를 붙잡았다. 그 순간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 있었다. 아이는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한다. 울음이 멈췄고 집이 너무 조용해졌고 엄마의 숨이 갑자기 커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 다만 그 밤 이후로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보장 손에 잡힌 것. 그 이후의 시간은 여자에게 연속이 아니었다.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 조각들이었다. 아이의 울음이 멈춘 뒤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다. 여자는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의 숨이 짧게 들렸다. 들리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숨. 여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선을 돌렸다. 부엌 쪽 어둠 속에서 익숙한 형태가 눈에 들어왔다. 망치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물건. 못을 박을 때 쓰던 것. 의자를 고칠 때 쓰던 것. 여자는 왜 그게 거기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손이 뻗어졌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여자는 아이의 울음을 다시 들은 것 같았다. 실제였는지 기억이 만든 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소리가 머릿속을 찢었다. 여자는 뒤를 돌아봤다. 아빠가 서 있었다.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 채. 술에 젖은 눈. 헐떡이는 숨. 그 입이 다시 열렸다. 애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망치가 올라갔다. 여자는 팔에 힘을 주지 않았다. 힘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 그 소리는 여자가 기억하는 마지막 선명한 소리였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겹쳐졌다.
망치가 몇 번 더 움직였는지 여자는 모른다. 팔이 움직였는지 몸이 움직였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이 하얘졌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숨소리가 사라졌다. 아빠의 숨인지 아이의 숨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망치를 쥔 채로. 바닥에는 무언가 흩어져 있었다. 깨진 그릇, 넘어진 의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몸. 여자는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로 갔다.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여자는 아이를 흔들었다. 아주 작게. 괜찮아. 엄마야. 그 말이 기도인지 명령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의 숨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 그제야 여자는 주변을 보았다. 바닥에 피가 번져 있었다. 생각보다 많았다. 여자는 그 피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도망칠 계획도 없었다. 그저 아이를 안고 문으로 갔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다. 여자는 잠시 멈췄다. 집 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은 이미 여자의 집이 아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여자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다. 아이의 얼굴이 가슴에 묻혔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을 아이에게 한 건지 자기에게 한 건지 모르겠다. 여자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슬리퍼도 없었다. 발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날 밤 여자는 사라졌다. 아이와 함께. 그 이후의 기억은 더 흐릿해졌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은 필요한 것만 남겼다. 아이의 숨, 아이의 체온, 아이의 심장 소리. 그것만으로 여자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 밤 여자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아이를 살렸다. 그 두 문장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세상은 그 둘을 같이 보지 않았다. 여자는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그 일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었고 결심이 아니라 붙잡힌 것이었다. 손에 잡힌 것.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6장) 사라진 7년. 그날 밤 이후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아이를 안고 앞으로만 갔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했다. 울지도 묻지도 않았다.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버스를 탔고 기차를 갈아탔고 또 내려 걸었다. 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늘 안고 있었다. 아이를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름은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고 이제 이 이름으로 살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름은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고 아이의 이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름은 불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3번 바뀌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숨이 막혔고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서는 밤이 길었다. 여자는 늘 방 하나짜리 집을 골랐다. 아이와 둘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안심이 됐다.
아이는 처음엔 말을 했다. 엄마, 배고파. 여기 어디야?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물을 건네고 불을 껐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그리고 하루가 더 갔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묻지 않았다. 어른들이 말을 잃는 순간은 크게 온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조용히 사라졌다. 어느 날 아이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걸 알아차렸지만 말을 시키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그 밤이 나올까봐.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도 한동안 보내지 않았다. 여자는 아이를 숨기듯 데리고 살았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밤이 되면 조용히 장을 봤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을 놓으면 사라질 것처럼. 밤이 되면 아이는 늘 문을 봤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먼저 들었고 계단 소리가 없는지 귀를 기울였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는 그 밤을 말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밤에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었다. 땀이 흥건했고 눈은 뜬 채였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밤새 앉아 있었다. 괜찮아. 여긴 조용해. 그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7년 동안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과거를 묻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였고 웃음으로 넘겼다.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이도 묻지 않았다. 마치 그 단어 자체가 이 집에는 없는 것처럼. 여자는 아이의 몸을 늘 먼저 봤다. 멍은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숨은 잘 쉬는지. 아이는 점점 자랐고 점점 말라갔다. 웃는 법을 잘 몰랐고 울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게 여자에게는 전부였다. 7해가 흘렀다. 아이의 키가 엄마의 어깨에 닿았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글씨를 썼다. 여자는 아이의 글씨를 보며 처음으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꼈다. 그때까지도 여자는 잡히지 않았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은 어느 날 병원에서 끝이 났다. 아이의 팔에 남은 오래된 흉터. 의사가 잠시 멈춰 서서 그 흉터를 다시 보던 순간, 여자는 그날 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7장) 드러난 흉터. 병원은 항상 너무 밝았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되지 않는 불빛. 형광등 아래에서는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났다. 여자는 그 밝음이 싫었다. 어둠 속에서는 고개를 숙이면 됐고 침묵하면 지나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었다. 아이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가 잠시 손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자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이건. 간호사의 말이 공중에서 멈췄다. 아이의 팔 안쪽 소매에 가려져 있던 자리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흔적. 살이 한 번 찢어졌다가 서둘러 아문 흔적. 아이 스스로도 자주 잊고 지내던 흉터였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팔을 내밀고 있었다. 그저 주사를 맞는 순간만 기다리는 얼굴이었다. 여자는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다.
간호사의 눈이 흉터에서 아이의 얼굴로 그리고 여자의 얼굴로 천천히 올라왔다. 그 시선의 이동이 여자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다. 어릴 때 다친 건가요? 간호사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여자의 심장은 그 질문 하나로 갑자기 빨라졌다. 넘어졌어요. 여자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아이보다 먼저. 그 속도는 연습된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이상했다. 간호사는 잠시 여자를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자는 느꼈다. 이미 한 번은 시선이 멈췄다는 걸. 의사는 아이의 팔을 다시 살폈다. 흉터의 방향, 깊이, 살이 아문 모양. 전문가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꽤 오래됐네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 안에는 아이의 기억에도 말로 꺼낼 수 없는 밤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의사는 진료를 마치며 차트를 정리했다. 키보드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보호자 신분증 확인할게요. 그 말에 여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지갑을 여는 동작이 조금 느려졌다. 여자는 천천히 카드를 꺼냈다. 새 이름, 새 주소, 새 얼굴. 이름을 바꾼 날을 여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이름으로 다시는 과거를 불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날. 의사는 카드를 한 번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정적. 여자는 그 짧은 멈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알고 있었다. 잠깐만요. 의사는 자리를 비웠다. 여자는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발을 흔들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 TV에서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여자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 평범함이 곧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병원 직원이 아니라 낯선 얼굴이었다. 정장을 입었고 말투는 정중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는 그 순간 끝났다는 걸 알았다. 아이보다 먼저 일어섰다. 아이 앞에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복도 끝 사람 없는 공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오래 찾았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 팔의 흉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7년 동안 피해 다녔던 것들, 이름과 도시와 침묵이 그 한 줄의 흔적으로 다시 이어졌다. 동행하시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이유도 이제는 없었다. 아이에게 돌아왔다. 엄마 어디가? 아이의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아팠다. 여자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아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금방 와?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았다. 너무 세게 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아이의 심장이 고르게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게 여자에게는 마지막 확인이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 여자는 창밖을 보았다. 도망치던 길들과 비슷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아이를 안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부터 부탁합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요청도 아니었다. 부탁이었다. 그 말로 여자의 7년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8장) 처음으로 한 말.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집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비슷했다. 철컥. 여자는 그 소리에 본능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형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질문을 서두르지 않았다. 조사실은 조용했고 의자는 딱딱했고 형광등 불빛은 병원보다 조금 어두웠다. 여자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밝으면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다시 말했다. 지금 쓰고 있는 이름 말고 본래 이름 말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다. 이름을 말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 이름으로 불린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형사는 펜을 멈췄다. 왜죠?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펜을 들었다. 여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셨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형사는 기다렸다. 몇 분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이를 데리고 도주한 이유는 뭡니까? 그 말에 여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자는 천천히 말했다. 도주한 게 아닙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요. 살아야 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요. 형사는 그제야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다. 아이를 왜 숨겼습니까? 여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그동안 신고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신고하면 그날 밤은 끝나도 다음 날이 시작될까 봐요. 형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무슨 뜻이죠? 여자는 손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오면 그날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이는 더 숨겨야 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다. 아이에게 폭력이 있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은요? 그럼요. 대신 제가 맞았습니다. 그 말은 담담하게 나왔다. 너무 많이 속으로 말해왔기 때문이다. 아이 앞에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배웠어요. 숨도 조용히 쉬고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그날 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울음이 멈췄을 때 저는 말이 거기서 멈췄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숨이 잘 들어가는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힌 게 그거였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망치 말입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 기억은 단절돼 있습니다. 깨어났을 땐 아이는 살아 있었고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회합니까? 여자는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로 그 아이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는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법에는 쓸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설명되지 않았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말을 다 했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신문은 법정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9장) 그날로 아이는 숨을 쉬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조용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나무로 된 방청석, 높은 천장, 낮게 울리는 발소리. 여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수갑은 없었지만 몸은 이미 묶여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있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그 시선들에는 호기심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보지는 않았다. 아이는 법정에 없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 아이의 인생이 판단되고 있었다. 검사는 사건 경위를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은 남편을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정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했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7년간 도주했습니다. 도주라는 단어가 법정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그 단어가 여자의 귀에 깊게 박혔다. 도망쳤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여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 선택에 이름을 붙인 적도 없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신고 기록은 없습니다. 여자의 손이 잠깐 움찔했다. 그 손은 그 말을 이미 수없이 혼자에게 해온 손이었다. 판사는 여자를 바라봤다. 할 말 있습니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울음부터인지 침묵부터인지 아니면 숨이 막히던 순간부터인지. 변호사가 대신 일어섰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다. 멍든 팔, 부러졌던 갈비뼈, 깨진 치아, 의사기록. 여자의 몸은 증거로 남아 있었지만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는 항상 기록 바깥에 있었다.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도 부족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법정은 사실만 다루는 곳이었고 사실에는 밤의 공포가 포함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을 향해 다시 물었다. 후회합니까? 여자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다.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도 숨을 쉬고 있을 아이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자는 천천히 말했다. 법이 말하는 후회라면 저는 죄인일 겁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그날로 그 아이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 말은 법의 언어가 아니었다. 판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여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형량이 불려지는 동안 여자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판결은 끝났다. 법정에서 끌려 나오는 길 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교도소로 가는 날 여자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또다시 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다. 정문 앞에서 여자는 잠시 멈췄다. 그때 교도관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이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여자의 손이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얇았고 가벼웠다. 그 안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또박또박했다. 여자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엄마,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여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다. 그제야 여자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여자는 알았다. 자기가 영웅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라는 걸. 법은 처벌했지만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걸. 10장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교도소의 밤은 빠르게 오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어둠은 머뭇거렸다. 여자는 침상에 앉아 있었다. 등받이도 없는 자리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방은 작았고 소리는 적었고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철컥. 그 소리에 여자는 잠깐 숨을 멈췄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여자는 그제야 알았다. 도망치던 7년 동안 사라진 건 이름과 얼굴이 아니라 밤이었음을. 밤마다 문을 먼저 듣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처음이었다. 여자는 가슴 안쪽에 넣어둔 종이를 꺼냈다. 낮에 받은 편지. 이미 여러 번 읽은 글씨였지만 다시 펼쳤다. 엄마,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시간이 모두 들어 있었다. 여자는 종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 글자씩 눈으로 더듬었다. 기다릴게.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이었는지 여자는 그제야 알았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여자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본 얼굴. 병원 대기실에서 발을 흔들던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올려다보던 눈.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아직 없었다. 여자는 그게 자기 덕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 아이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여자는 침상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얼룩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얼룩 하나하나가 시간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여자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다시 밤을 맞는 살. 그 삶이 벌이라는 걸 여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삶 안에서는 아이가 맞을 일이 없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여자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여자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 그 질문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기다릴 수는 있었다. 여자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넣었다. 종이의 감촉이 심장 가까이 닿았다. 그 감촉이 아이의 손처럼 느껴졌다. 교도소의 밤은 조용했다. 비명도 없었고 술 냄새도 없었고 계단을 오르는 거친 발소리도 없었다. 여자는 그 조용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처음으로 아이가 숨 쉬던 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짧고 고른 숨. 그 숨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자를 붙잡아 주었다. 여자는 아직 엄마였다. 법이 뭐라 부르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든 아이에게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밖에서는 아이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학교에 가고 글씨가 조금 더 반듯해지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갈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엄마는 부재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을 것이다. 여자는 아주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말이었다. 그래, 이번엔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밤 여자는 오래 잠들었다. 도망치던 밤도 선택의 밤도 아닌 그저 하나의 밤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판결문으로도 뉴스 한 줄로도 정리되지 않는 이야기. 11장 문이 다시 열리던 날. 출소하는 날 엄마는 새벽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교도소의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됐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엄마는 오래 기다렸다. 철컥.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이번엔 숨을 멈추지 않아도 됐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가웠고 햇빛은 조금 눈부셨다. 엄마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게 자유라는 걸 엄마는 나중에야 알았다. 정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꽃도 환영도 눈물도 없었다. 엄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기다림은 언제나 자기 몫이었으니까. 엄마는 아이를 떠올렸다. 이제는 아이보다 자기가 더 작아졌을 나이. 편지로만 보던 글씨가 점점 어른 글씨로 바뀌어 가던 시간. 엄마는 곧바로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이의 시간을 먼저 지켜주고 싶었다. 작은 방을 얻고 낮은 목소리로 일했고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엄마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엄마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손이 조금 떨렸다. 응. 그 한 글자를 보내는데 오래 걸렸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였다. 엄마는 일찍 도착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이를 봤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다. 어른과 아이의 중간쯤에 선 사람.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이 아니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엄마의 숨이 잠깐 흔들렸다. 아이의 얼굴에는 원망도 안도도 과장된 감정도 없었다. 그저 오래 생각한 얼굴이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엄마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린 거 아니야. 그냥 내 시간이었어.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컵에서 김이 올랐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갔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보았다. 이제는 자기 손보다 조금 더 컸다.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물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날 밤 엄마 무서웠어? 엄마는 도망치지 않았다. 무서웠어. 아이는 다시 물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같은 선택할 거야? 엄마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했다.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 말에 엄마는 처음으로 웃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둘은 같이 일어났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함께 살지는 않아도 함께 살아냈다는 걸. 기다림은 끝났지만 관계는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문득 그 말을 떠올렸다.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답했다. 고마워. 이제는 같이 걷자. 끝.